사랑합니다. SCS 뉴스 아나운서 김혜연입니다. 지금 막 중등 선배님들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한 선배님들의 모습,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지난 5월 27일 SCS 글로벌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미디어 사용 문제와 정책 제안을 주제로 미디어 시대 속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각국 대표가 되어 다양한 국제 사례를 분석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각을 넓히고 실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등 미션 트립이 6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6월 5일 초등운동회가 진행됩니다. 승패보다 즐거움을, 경쟁보다 협동하는 즐거운 운동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참!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리딩러그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책을 읽은 만큼 잉글리쉬 페스티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얻게 돼요. 잉글리쉬 페스티벌을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책을 읽어볼까요? 많이 읽을수록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5월이 지나가고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이 되었네요. 호국 보훈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분들의 공로에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6월 6일인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번 한 주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도 하고 태극기도 만들고 또 중고 학생들은 이미 현충원에서 봉사를 하기도 했지요. 제가 오늘 소개할 가문은 바로 3대가 모두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 살리는 데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의 가문이에요.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으로도 흔하지 않답니다. 이렇게 3대가 독립운동을 한 명문가는 할아버지인 오인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인수 할아버지는 18살 무렵 용인 그리고 여주 일대를 주름 잡는 포수였어요. 포수들끼리 모여 사격수를 겨루는 시합에서는 언제나 1등을 차지했지요. 그런데 오인수 선생님이 38세였던 1905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말았지요. 이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의병으로 나섰고 오인수 선생님은 의병 대장이 되어서 일본군과 투쟁을 벌였어요. 의병들을 이끌고 일본의 헌병대와 경찰서 등을 습격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서 7개월간 고문을 당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붙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아들이에요. 아들 오광선이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랐어요. 그리고 오광선은 의병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뜻을 이어가려고 했지요. 오광선 선생님은 1915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원래 그의 이름은 오성묵이었지만 조선의 광복을 되찾겠다는 의미로 광선으로 바꾸었어요. 이름까지 바꿔가며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진 그는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내내 목숨을 내놓고 일본군과 사투를 벌였고
여러 전투에서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정현숙 지사 역시 하루 종일 농사를 지으면서 말을 키웠어요. 왜냐고요? 독립군의 뒷바라지를 하며 독립운동에 일조하기 위해서였지요. 좋은 말들은 독립군들이 탈 수 있도록 내주었고 나머지 말은 키워서 팔아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때는 자가용보다는 말을 타고 독립운동을 하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또 하루에 12가마니씩 밥을 지어서 독립군의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자란 두 딸이 있었어요. 그 두 딸의 이름이 오희영과 오희옥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두 딸의 마음에도 오직 나라의 독립만을 생각하는 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당시 아버지 오광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되어서 정보 전달, 독립군 지원, 무장운동 등 위험한 활동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늘 숨죽여 살았고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녀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두 딸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얘들아, 꼭 기억해라. 우리가 늘 숨어 있고 이름도 없이 사는 것이 서럽겠지만 나라가 있어야 이름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 것이란다. 꼭 기억해라. 이 말은 두 딸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어요. 1939년 봄 13살이 된 오희옥은 자신도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그녀는 언니 오희영과 함께 항일 조직인 한국광복 진선 청년공작대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여성이 군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지요. 이제 청년공작대원들은 일본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광복군 지원병을 모집하는 일을 했어요. 연극, 무용, 노래를 통해 고국을 그리워하는 광복군을 위로하고 사기를 드높이는 문화활동에도 참여했지요. 어른들에 비해서 일본군의 의심을 덜 받는 10대 소녀였던 두 자매는 더 위험한 일도 맡았어요. 일본군으로 징집된 한국인 병사에게 몰래 편지를 전달하고 탈출시키는 임무도 했지요. 어린 독립운동가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두 자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해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국의 독립은 하루가 더 멀어진다고.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잘 할 거야. 이러한 첩보 활동은 연락임무, 문화공연으로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중국 충칭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땅 인생이 세계 무대라 하늘을 걸는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기뻤을까요? 조국으로 돌아온 오희옥은 광복 후에도 38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열정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훈 행사에 참여해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는 데 힘을 썼지요. 정부에서는 독립운동의 공로를 높이 기리며 오희옥 지사에게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상을 수여했습니다. 오희옥 지사는 2024년 12월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피로 지킨 나라예요. 이제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실력과 믿음과 인격으로 지켜나가야만 해요.
여러분, 어때요?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셨지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던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8학년은 태국으로, 9학년은 필리핀으로 한 주간 미션 트립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께 기쁨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는 6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